자, 이제 오세훈 이야기로 한번 가볼까요? 뭐 앞방송에서 많이 한 이야기들인데 민주당 당직자들하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많이 다를 것 같아서 주제를 똑같이 한번 가져와 봤어요. 지금 오세훈 자체를 민주당에서 사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세훈이 오늘 한 말이 난 결정적인 미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생각해. 내가 거기 가고 안 가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갔다는 이야기 사실상 인정한 거라고 일단 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 불법 경작했던 분의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냐. 와, 이 새끼. 그러니까 내가 한 건 맞는데 그 사람들이 불법 경작을 했기 때문에 왜 있잖아요. 전혀 관리를 안 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농민들이 거기다가 버려진 땅에서 지금 뭐 경작을 했다고 쳐. 예. 불법 경작을 한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 김봉현한테 왜 조선일보 등이 하는 짓거리가 똑같잖아. 사기꾼 말을 믿어하고 똑같은 그걸 시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단 갔다는 말은 사실상 인정한 거잖아요. 그걸 불법 경작이라고 보기도 힘든 게 계약서가 있잖아. 계약서를 썼잖아요. 근데 그 계약서를 쓴 목적 자체가 그 임대료 뭐 몇만 원 받으려고 뭐 계약서를 쓰는 건 아닐 테고 그 재개발 과정에서 소유권을 확정짓기 위해서 자기가 변호사니까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린벨트 보호를 위한 그 시민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 재개발 과정에서 이렇게 토지 보상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개발이 될 것 같다는 어떤 그 소문을 듣고 들었는지 몰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내가 내 땅, 그러니까 내 땅은 아니지. 와이프 땅이지. 와이프 땅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게 법적으로는 계약서가 필요하다. 왜냐? 소유자가 누군지를 법적으로 확정짓는 효과가 있으니까 임대료가 10,00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임대료를 받는 경제적인 거래가 발생하는 계약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 경작인하고 계약을 맺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어떻게 불법 경작이 되냐고. 아니, 이게 그러니까. 그 땅이요. 경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경계를 무너뜨리고 들어가서 경작을 했다면 불법 경작이죠. 지금 오세훈 씨가 지금 법을 모르고 하는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또 거짓말을 하는 건데 경계가 있는데 거기를 뚫고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했다. 그건 불법 경작이겠죠. 그런데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저희 동네에도 그런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놀고 있는 땅들이에요. 놀고 있는 땅들. 이 놀고 있는 땅 주인을 알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시효라는 게 있는 거예요. 누구 주인 땅인지 모르는 것에 20년 동안 공공연하게 사용하면서 내 거다라고 주장하면 내 거예요. 네, 그 취득시효라는 게 그래서 있는 건데 지금 거기가 계속 방치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땅인 줄 알고 이 사람 이전의 사람들도 계속 거기서 경작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불법 경작이라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무슨 뭘 위반했길래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야수님 얘기하시는 말씀이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방치한 땅을 왜 갑자기 와서 측량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거 연도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2000년도에 이회창의 공천을 받아서 처음에 국회의원 출마를 합니다. 강남 을에 출마를 해요. 바로 당선이 됩니다. 바로 당선이 돼서 바로 당선된 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어요. 당시에 종편이 없었고요. 세계에 3사밖에 없었는데 아침 프로부터 맨날 나오고 광고 틀면 맨날 나오고 오세훈 계속 나옵니다. 이런 사람이 나갔는데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강남 을에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2004년도까지가 임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기가 자기 당 출신의 차떼기당 한나라당이라고 욕을 하면서 불출마 선언을 해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작자 김 씨도 오세훈이 2005년도잖아요. 임기가 2004년도까지예요. 그럼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김 씨는 오세훈에게 의원님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왜? 불출마 선언한 게 너무 멋있어서. 그 얘기도 했다고 네. 했죠.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지금 이제 2006년도에 이 사람이 서울시장 출마를 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백수가 된 거예요. 2년 동안. 2004년도 임기 끝나고 2006년 서울시장 될 때까지.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서울시장 누구였죠? 이명박이었다고요. 이명박. 근데 이명박은 다음 서울시장 출마를 안 할 것을 지금 확실히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선 출마를 하겠다고 못을 박아놓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 서울시장 누가 돼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전 당연히 이명박과 이명박의 키즈인 오세훈 사이에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 그 1, 2년 사이에 교감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 이명박은 이미 당시 서울시장일 때도 이 내곡동에 그린벨트를 풀려고 시도하다 실패한 사실이 있어요.
오세훈이 그걸 모를 리가 없는 거거든요. 교감이 있었고 바로 오세훈은 서울시장 출마를 합니다. 그럼 자기가 서울시장 출마를 해서 이명박이 하던 거 마무리 지을 거예요. 내곡동 그린벨트를 풀 거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자기네 가족들 땅이 있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놀고 있는 땅이었던 거예요. 놀고 있는 땅, 거기 뭔가 없을까? 내곡동에 뭐 없어? 이렇게 찾다 보니까 처갓집에 뭐가 있는 거야. 이거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어. 알고 보니까 자기 땅인지도 몰랐던 땅인데 땅인 거야. 그래 가서 측량을 하러 가죠. 측량을 가서 내 땅이다라고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해서 경계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취득 시효를 만약에 20년 지나가지고 20년 간당간당 했겠지. 맞아요. 간당간당 하니까 소유권 넘어가 버리면 이거 그 그린벨트 풀어도 자기들이 돈을 못 가져가는 거야. 자기가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 그거 농지인데 그린벨트 아닌데 개발제한구역 안에는요. 제가 강의 중에도 뭐라고 하냐면 그린벨트 안은 똥값, 그린벨트 밖은 땅값. 풀리면 땅이 되는 거야. 이렇게 강의하거든요. 똥값이었다고 똥값. 이 똥값이 보상을 받으면 제대로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거다라고 못 받기 위해서 간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처가들 이름을 쓰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뭐 어떻게 불법 경작이라고 말해.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갔냐 안 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한 건 갔다고 자기가 인정한 거에 그렇죠. 가깝습니다. 예, 예. 맞아요. 여기 이제 지금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뭐 측량할 때 관련돼 있던 공무원도 봤다고 하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오세훈 미쳐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이 지금 뭐 측량공사인가 거기에다가 이제 그때 기록을 요청을 하면은 그 같이 이제 나왔던 당사자가 누군지가 나올 거다고 하는데 그게 또 변호사로서 지금 잔머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측량이라는 행위 자체가 재산 가치를 진짜 규정짓는 그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땅을 측량하기 위해서 내가 측량을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당연히 나가겠지만 내가 못 나가면은 내 형제나 배우자나 안 그러면 내 친구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측량 기사는 내 얼굴 모르잖아요. 그럼 내가 야수입니다 하면 내가 야수가 되는 거야,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측량 현장에 있었던 것 문서상으로 누가 있었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측량을 하는 그 현장에는 그러니까 내가 측량을 했을 때 나 말고도 땅 경계에 있는 이웃들 있잖아요. 이웃들도 다 나와 봅니다. 왜냐하면 1cm라도 더 나오면 내 손해잖아. 특히나 강원도 같은 곳에서는요. 측량하잖아요. 온 동네가 뒤집어집니다. 그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말뚝 박는 그 위치가 심지어 그 밑에 지나가는 지하수가 내 거인지 아닌지까지 확인하기 위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 나오거든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측량 그 대장에 기입되냐고. 안 돼요. 안 되죠. 그 서류상으로는 기사들하고 그 토지 소유자 당사자만 기록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세훈이 그걸 잘 아니까 서류 보면 확인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완전 거짓말이죠. 오세훈 캠프에서 처음에 이런 얘기를 처음엔 모른다. 그 땅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 땅이 있는지도 몰랐다. 거짓말을 했다가 안단 사실이 이제 확인되니까 이제 처남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남 땅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걔네들이 한 말이 이거예요. 그 측량 신청을 하고 측량조사 신청을 하고 입회를 하고 하는 것은 그 토지의 소유자만 갈 수가 있다. 이런 개구라를 쳐요. 그러면 제가 좋습니다. 그거 법적으로 안 그런데요. 그렇다 칩시다. 그럼 거기에 두 명이 있었어요. 니네 말대로 하면 장인과 처남이 있는 거야. 그럼 이 땅의 소유자는 누굴까요? 이 땅의 소유자는요. 얘네들 송씨, 송현욱이 마누라고 송씨하고 송상호가 지금 큰 처남이란 놈이고 놈이 아니라 우리 학교 선배더라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2명에서 4명. 이 형제 4명에다가 그다음에 엄마까지 해서 5명이에요. 그 땅의 소유자가. 그러면 장인이라는 사람은요. 잠깐 장인 설명을 잠깐만 할게요. 네. 장인이 원래는 작가였잖아요. 송 작가라는 사람인데 70년에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맞아요. 이 땅을 받은 거거든요. 물려받은 거고 이 지금 송현옥 씨의 어머니가 작고 하신 장인어른이 7년 후에 다른 남자를 만납니다. 예. 그래서 재혼을 한 사람이 지금의 정재복 씨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의 장인으로 나왔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인은 가족도 아니고 원래는 그러니까 박형준 말로 치게 되면 아내의 아들 딸들이야.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그렇지. 그 아내 아들 딸들을 옆에서 따라온 건데 그럼 이 사람 토지 소유자냐? 아니에요.
죽은 남편이 왜 현 남편한테 물려줍니까? 말이 안 되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도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예요. 그러면 그렇지. 오세훈은 제3자이기 때문에 거기 입회할 수 없었다라면 그 장인은 어떻게 있었냐고. 그럼 다시 한번 또 내가 100번 양보해서 선회를 해볼게. 그럼 장인이 그 자식들이나 마누라한테 위임장을 받아서 위임받은 수임인이라고 한다면 수임인으로서 대리하러 왔을 수 있어요. 그럼 오세훈은 왜 수임인이 될 수 없다는 거냐고. 그러니까 너네들이 주장하는 것은 한 번만 생각하면 다 깨지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놀고 있는 변호사가 있는데 그렇지. 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갔다가 데려다 쓰고 이건 100% 오세훈 나 고소해라. 100%간 거야. 맞아요. 이게 인정해야 되고요. 문제는 결정적으로 그 윤호중 의원이 쓰레기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쓰레기 치워야 됩니다. 이야기했잖아. 예. 얼마나 빡쳤을 거야. 이게 KBS라고 하는 매체가 대한민국 가장 큰 매체잖아요. 예. MBC보다 한 3배에서 5배 커요. 그 사람들이 그냥 허접하게 보도내지 않습니다. 후속 보도 나올 거라고 보는데 진짜 그 오세훈 처남 이 사람이 그 다른 행사에 참석했다는 당시 기사 보고 난 진짜 빵 터졌다. 네, 네. 세상에 비밀은 없어. 다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왼쪽에 송상호 교수가 경희의료원에서 열린 이 행사에 참석했다고 지금 그 시간에 이러고 있었어. 지금 이 사람은 내곡동에 땅 보러 간 게 아니야. 네. 아니, 자기 처남이 갔다 그랬는데. 맞아요. 그리고 오세훈을 보고 오세훈이 아닌 사람을 오세훈이라고 착각할 수 있느냐 이것도 좀 봐야 되는데 그 이제 헷갈릴 수 없는 얼굴이라는 거죠. 오세훈 처의 이제 오빠와 오세훈의 생김새. 그런데 이 당시에 2005년 6월 달이란 말이에요. 이 당시에 이 달에 오세훈을 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이미 그때도 오세훈이 정수기 광고와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전 국민이 오세훈의 유명한 얼굴을 사람. 알 때였고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철인 3종 경기가 있었어요. 거기에 누가 나왔냐면 마라톤의 주인공 진짜 주인공 있죠. 예. 그분하고 오세훈이 같이 뛴다는 그것까지 나왔을 정도면 사실 오세훈이 누구길래 같이 뛴다는 기사가 나오니까. 근데 오세훈이 처음에 TV에 데뷔한 게 1994년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측량했다는 시기가 2005년도 아닙니까? 11년 동안 그 1994년부터 2005년의 대한민국의 미디어 환경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유튜브가 막 넘쳐나가지고 TV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청률이 뭐 5%만 나와도 대박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 당시에는 시청률 10%면은 쪽박 찼어요. 보통 대박이라 그러면 한 60% 정도 치면은 야 대박 났구나 이 정도 이런 시절에 원톱 변호사였습니다. 정말 잘생기고 똑똑한 걸로 전 국민의 하여튼 전 국민적으로 유명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 사람이 국회의원까지 되고 그 다음에 그 재선할 수 있는 기회를 자기 스스로 날리면서 깨끗하고 어떤 선한 변호사, 깨끗한 정치인으로 전 국민적인 인기가 엄청 높았을 때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몰라볼 수가 있냐고. 네, 요거요. 닮았다 이걸로 지금 계속 같은 논리가 계속 돌던데 닮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치면은 사실 닮은 사람을 보낼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말해보면 할 말이 없어.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진짜 처남이 거기 있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카카오 앱이에요. 카카오 앱으로 해가지고 이 내곡동 땅 주소를 친 다음에 경희의료원의 행사장까지 거리를 재게 되면은 22.3km인데요. 이거를 자차로 매우 빠른 속도로 뛰게 되면 1시간 1분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1시 30분 행사에 참여를 못한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축지법을 써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좋아요. 그럼 그건 그렇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든 되게 빨리 갔다고 쳐. 그럼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러면 조금 있다가 행사에 참석을 해야 되는 사람이 거기 앉아서 여유롭게 생태탕 먹고 있습니까? 지금 저기서 나 기다리고 있다고 해. 행사가 이 땅이 아무리 중요해도 이거 입회하고 측량 끝내고 나서 빨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앉아서 여유롭게 생태탕을 먹고 있다는 것 자체도 우선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송상호 씨가 왜 등장하는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갑자기 큰 처남일까요? 둘째 처남은 안 될까요? 소재는 안 될까요? 왜냐하면 그 임대차 계약서에 명의가 적혀 있는 사람이 송상호 씨예요. 송상호 씨기 때문에 송상호 씨로 이렇게 말을 한 변명을 해버리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줄 알았던 건데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 경작자들이 뭐라고 했냐? 오세훈 씨 오세훈 의원님 맞으시죠? 했는데 왜 송상호 씨는 자신이 오세훈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결론. 이 의계신문이라고 해서요. 이 신문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송상호 씨가 참석한 가운데 개회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1시 30분에 그런데 뭐 저녁에 가서 뭐 감사패만 받았다고 뉴스에 나온다고 참석한 가운데 개회된 행사라고 지금 뭔 거짓말을 해도 좀 검색 좀 해봐. 구글 다 검색돼. 지금 KBS가 빡쳐가지고 추가 보도가 그거잖아요. 그 국토정보공사의 공무원 3명. 그 중에 2명은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랬어. 근데 사실 농민들은 기억할 수밖에 없잖아. 예. 땅 주인이 누군지 몰랐는데 유명한 사람이 나타난 상황이면 20년 전이라도 기억할 거예요. 처음으로 나타난 거지. 예. 근데 그 국토정보공사의 3사람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이 측량 팀장인데 유모 씨인데 농민들하고 증언이 똑같아. 현장에서 오세훈 후보를 봤는데 측량이 끝날 때쯤 하얀색 상의에 선글라스를 끼고 왔다. 유명한 사람이니까 굉장히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오세훈의 거짓말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 추가 보도했던 측량 팀장의 양심 선언이 지금 KBS 뉴스 유튜브 채널을 살려먹고 있습니다. 그것만 조회수가 30만 회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 전에 단독 주말에 보도했던 그거 방송들이 있잖아요. 그건 몇십만 지금 100만 다 돼가고 있을걸? 국민들은 다 알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특히나 그 경작인 그 김모 씨 있잖아요. 그분 이야기에 따르면 앞으로 이제 지금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살던 주민들이 화가 난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기들 이렇게 동네 사람들끼리 소문으로는 보상 금액이 평당 100에서 120만 원 정도 받았다고 다들 그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오세훈 씨 이야기를 보니까 평당 270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 딱 알게 된 거지. 완전히 이건 눈 돌아가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보다 2배를 넘게 받았어. 똑같은 땅이었는데. 이거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오세훈이 지금 사실 그 화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또 불법 경작인이라고까지 했고 거기에 이 오세훈 캠프에서는 이 사람이 딱 등장하자마자 선글라스를 꼈다고 하니까 처남이네 다 이런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세훈 캠프에서는 그 처남을 어떻게 그리 잘 알 것이며 선글라스를 킬 때만 봤나? 이것도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면서 오세훈 캠프의 반응은 야 그렇게 말로 하는 증명 그걸 누가 믿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똑같이 박원순 때도 똑같이 그걸 맞다고 했지만 박원순 때와 지금의 다른 거는 뭡니까? 너무나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계약서까지 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세훈이 거짓말을 하려다 보니까 정확하게 자기가 거기에 갖고 안 갖고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같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말을 책임지고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하는 건 당연히 언론이 해야 될 일이고요. 그에 대한 소명을 해야 될 책임은 후보자 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건 검증을 해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어디 CCTV를 그거 가지고 오시든지 처남이 가고 있는 CCTV 갖고 오든지 아니면 오세훈 씨 당신이 그날 당일날 그 시간에 어디에 있었는지 GPS 그 기록을 가지고 오세요. 간단한 거잖아요. 예. 갖고 오시면 되지. 나는 KBS 욕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KBS도 이제 하도 내가 욕을 하니까 아니 왜 우리가 말했잖아. 양쪽 진영이 다 버려진 난파선 같은 KBS였다고. 수십 년 이상도 못해. 너무 무기력한 거야. 노조 세계가 싸우느라고 제대로 된 보도가 안 돼. 근데 이번에 오세훈 캠프 쪽이 고발하겠다 나오니까 진짜 빡이 친 거예요. 우리가 바보니 새끼들아. 예. 보도국인의 방송사 규모가 대한민국에서 상대할 방송사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제대로 작동만 하면 사회적으로 이런 식의 단독 내는 건 일도 아닌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게 단독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IQ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네. 어느 쪽으로 팔 것이냐인데 그거 10몇 년밖에 안 된 거 직접 가서 취재해보자고 갔을 거 아니냐고. 예. 근데 오세훈 봤다는 사람이 나온 거야.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나왔어. 며칠 후에는 측량팀장까지 나왔어. 국토정보공사에. 측량팀장에 대한 인터뷰도 나는 이미 이루어졌을 거라고 봐. 그 첫 보도를 낼 때. 그러면 거기다가 뭐 죄송하게 됐다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KBS 이 새끼들 봐라 가짜뉴스 나한테 허위 보도를 해? 라고 하면 진짜 빡치죠. 그런데 이거 KBS도 빡칠 일이지만 정말 우리 그 언론을 소비하는 시민들로서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게 포털의 행태예요. 이게 주말에 이 KBS 보도가 나온 다음에 주말 내내 이게 일면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네이버고 다음이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봐도 단독 아닙니까? 이게 무슨 뭐 검사가 고위검사가 뭐 정보 찔러주듯이 뭐 이렇게 해서 나 혼자 들었지롱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탐사를 통해서 확인한 취재 결과인데 이 결과 보도에 대해서 포털에서 어떻게 일면에 한 번도 한 군데도 맞아. 안 나올 수 있다는 게 너무 너무 신기하죠. 아니 포털에서 오세훈 밀어주나? 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제가 정말 거의 잠자는 시간 빼고 거의 검색만 하고 있다시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제가 본 모든 그 선거에 대한 배너 광고는 오세훈만 나와요. 내가 민주당 지지자고 내가 보는 검색이 있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만 나온다고. 그게 이건 뭐냐고 도대체. 그거는 진짜로 보시면은요 이게 피해의식이에요. 아니 근데 한 번도 박영선을 본 적이 없다니까. 아, 나는 많이 봤어요. 아 그래요? 근데 네. 성향을 바꾸세요. 아, 들켰나? 서울시장 여야 단일화 언급보도 분석이 나온 게 있는데요. 우리 단일화 논의가 될 때 당시에 여권 우리 쪽에 단일화 관련된 보도량이 17건이었대요. 그런데 아. 쟤네들 쪽에 관련된 보도량이 148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 비해서 10배 정도의 보도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근데 보세요. 오세훈 씨 지금 이상하게 내가 갔으면 못 건데 이렇게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 여러분 이재명 지사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제 결국 이제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혐의가 4개였는데 4개 중에 3개가 공직선거법 250조의 허위사실공표입니다. 방송 중, 토론 중 허위사실공표예요. 이걸로 대법원까지 갔던 겁니다. 그런데 오세훈 씨 지금 이 얘기 꺼낸 게 안철수와 방송 토론 도중에 거짓말, 거짓부렁을 한 겁니다. 허위사실 유포를 한 거라고요. 당신은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1년 동안 시장하고 5년짜리 뭐 공약이라고 하는데 되지도 않고 1년이면 이거 파헤치면 끝나고 당신은 1년 후부터 당선돼도 그때부터는 그냥 감옥행이에요. 근데 네.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 나는 확신한다니까요. 국민적 관심이에요. 그러면은 그 KBS 뉴스의 그 보도들이 조회수가 막 몇십만씩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아는 거고. 아니 LH 문제가 터져서 문재인 정부가 조직적으로 무슨 비리를 한 게 아닌데 오세훈 같은 건수가 터져 자기가 셀프 보상을 하기 위해서 미리 측량까지 가는 이런 거짓말을 국민들이 서울 시민들이 그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단언컨대 지금은 이런 느낌이 있어. 여론조사와 언론사들이 국민의 지임과 한 편을 먹고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투표장 나오지 마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기세가 올라야 되는 상황인데 여론조사가 나오는 거 보면 희한하지. 얘네들 여론조사가 단일화가 되기 전에 뭔가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똑 터뜨리고 실제로 오세훈의 내곡동 측량 선글라스 이런 게 반영이 안 될 때 또 터뜨리고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시점이 굉장히 오묘하게 니들 투표장 나가지 마를 외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이 당선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기계적 균형이라고 하는 보도를 보면은 나쁜 보도 하나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 오세훈의 그 내곡동 땅하고 부동산 문제로 부딪혔다는 거야. 박영선 후보의 도쿄 아파트 문제가 같은 비중으로 보도가 되는 거예요. 네. 야, 아무리 기계적 비중이라도 아니 왜냐면은 박영선 후보의 도쿄 아파트 문제는 일단은 거기 아파트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네. 현재 오세훈의 당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그랬더니 일본하고 무역 전쟁하는 시기 그 시기에 그렇게 민주당이 그렇게 일본에 대해서 무역 전쟁하면서 죽창가를 불렀었는데 민주당의 박영선은 도쿄 아파트를 갖고 있어? 그게 문제라는 거야. 얘랑 이 미친놈들아. 아니 그건 어쩔 수 없이 파생되는 물건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네. 정확히 말하면 일본에 가 있는 한국의 뭐 교포들이나 한국에 지금 무슨 일 때문에 일본에 가 집 있는 사람들은 다 욕을 먹어야 됩니까? 그건 논란거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현재 2월 기준으로 2021년 2월 기준으로 박영선 후보 측에서는 처분했다고 했는데 일본에서 등기를 떼 보면 아직 박영선 남편의 그 소유로 나온다. 이게 어떻게 처분한 거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부동산 거래 시스템이 일본하고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당사자들이 만나가지고 중개인이 증언을 쓰잖아요. 그게 중개인이 하는 역할이고 그거에 대해서 돈을 받는 건데, 일본은 사는 사람을 대리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파는 사람을 대리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직접 만날 일이 없어. 그래서 이게 2월 달에 이루어졌다는 거래는 계약금을 주고받은 건데, 그것도 그러니까 그 팔고 사는 사람이 직접 거래하는 게 아니라 회사끼리 거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일본은 그 시스템 특성상 전산 처리나 어떤 그 위임 이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보통 한 건이 처리되는데 빨라도 3개월, 평균 무려.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후진국이라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특징 때문에 계약금을 주고, 그러니까 사는 거에 동의했다는 그 확인이 끝난 게 2월이기 때문에 지금 한 3, 4개월 안에 잔금이 치러지기로 지금 약속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거는 3년 6개월 살다가 8년간 임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득을 보고 판 거예요. 이거는 외화 획득이죠. 아, 그렇네. 이걸 월세 살고 계속 아, 있었으면 소비를 한 건데. 이렇게 길게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 사실 이 사건은 그거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 윤호중 의원 입장에서는 정말 쓰레기란 말이 안 나올까요? 근데 그게 돌발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쓰레기란 표현이 등장하면 당연히 언론은 또 막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할 거 아니야. 그러면 왜 쓰레기라고 했는지에 대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궁금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다 노린 고도의 전략이라고 보고 오세훈 씨는 이제 그냥 쓰레기 된 거죠. 쓰레기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단어가 많습니다. 그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쓰레기는 정크. 우리가 정크푸드 할 때 햄버거를 정크푸드라고 그러잖아. 쓰레기 같은 음식이라고. 정크. 또 아는 사람 빨리 말해봐. 저는 트래쉬. 크래쉬. 트래쉬. 저는 개쓰레기. 도그 정크. 자, 어쨌건 오세훈 씨는 이제 이런 게 있어. 뭐 쓰레기네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 막 하잖아요. 그냥 쓰레기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낙인 효과, 자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스트레스 받으시겠지만 오늘 밤에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첫 토론 있죠.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얼마나 쩔쩔매고 땀을 질질 흘리는지. 그때 그 박영선 후보가 이런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 한 15년 전에 저기 내곡동 가셔서 딱 청량하신 오세훈 후보 닮으신 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제보 좀 해달라고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좋겠고. 오세훈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진짜 디테일 떨어지는 사람이라는 거. 네. 이따가 다시 이야기할게요.